반려견 키우지 마세요.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반려견 책임지지 못할 거면 함부로 키우지 마세요. 라는 의미일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반려견을 직접 키워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한라이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반려견을 5년 미만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약 70% 정도고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키우는 사람은 약 12%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생기고 있으며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장난감처럼 쉽게 한 생명을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의사인 두 주인공과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겪는 내용을 그린 웹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동물병원 이야기, 정인의 동물병원으로 어서오세요입니다. 어느 날 꽁이라는 푸들 한 마리가 병원에 찾아옵니다. 꽁이 입에서 피가 나서 보호자가 데리고 온 것이었죠. 검사를 해보니 하마종이 입안에 있었고 하마종을 제거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꽁이의 입안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균에 의한 감염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스케일링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만든 후 한두 달 안에 하마종 제거 수술을 하도록 보호자와 이야기한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꽁이를 돌려보내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 3달째 되는 날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꽁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 입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가 난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다시 찾게 된 꽁이와 꽁이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꽁이를 진찰하던 유정쌤은 심각하게 보호자에게 들어와 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흑색종입니다. 그것도 3기 이상,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악성암이에요. 갑자기 악성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징조도 없었잖아요. 흑색종은 턱 안쪽에 위치해서 보호자님께 안 보였을 뿐 많이 아팠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땐 낑낑거리기도 하고 벽에다 턱을 쓸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보호자님이 오시면 아픈 것도 있고 좋아했을 겁니다. 징조를 못 느끼셨다면 혹시 그런 모습만 보신 건 아닐까요?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수면 마취가 되어 있는 지금 안락사를 추천합니다. 자꾸 안락사는 무슨 안락사예요. 무턱대고 안락사부터 하자는 이런 병원은 믿을 수가 없네요. 꽁이의 보호자는 꽁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마침 동물병원의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서정쌤이 들어와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저런 케이스는 저한테 붙여주세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보호자님도 절대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유정쌤도 참. 수술해도 살 확률이 희박하다는 건 서정쌤도 알잖아. 잘 되어봤자 겨우 몇 주 더 살 뿐인데 왜 수술을. 그게 아니지 유정쌤. 보호자의 마음은 생각 안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게 보호자의 마음이라고. 몇 주라도 더 함께 하고 싶다면 도와줘야지. 보호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을 받고 강아지는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우리는 수술을 통해 돈을 받고 모두가 행복한 길을 놔두고 왜 다른 길을 걷냐고.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 수술에 항암 치료에 얼마 되지도 않는 확률에 고통받는 건 강아지뿐이야. 여기가 동물병원이지 동물이 하는 병원은 아니잖아. 사람의 입장도 좀 챙기면 안 돼? 그리고 아까 그 보호자 원망하면서 꽁이 데리고 나간 거 봤지? 유정 선생의 방식은 결국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서로의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인 며칠 후 꽁이의 보호자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꽁이의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처음 안락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꽁이 보호자도 충격이 커 수술과 같은 다른 방법도 찾아보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답이 안락사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넌 여기까지만 살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결정일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 유정쌤은 결국은 안락사를 할 상황이었기에 며칠 동안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안락사 이야기를 한 것이고 서정쌤은 그렇더라도 보호자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시간을 주고 서서히 안락사를 인정해야 할 시간을 주자고 한 것이었죠. 두 개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수의사인 자신들의 할 일은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인 수명이 다름에서 생겨나는 시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덤덤하게 이야기하며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런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반려동물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꽁이를 살릴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틈틈이 검진을 받다 초기에 발견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겠죠. 그 시기를 놓친 게 아쉬울 뿐.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평균 내서 이 한 뼘 정도라 본다면 반려동물에게 주어진 수명의 시간은 이 정도. 그런데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이보다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너무나도 짧은 반려동물의 시간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꽁이처럼 시기를 놓쳐버리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병원에서 어서오세요 라는 말은 금기라는데 상관없습니다. 동물들은 아파도 말을 못하니 보호자들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간격을 줄여주겠다. 그러니 정인의 동물병원으로 어서오라고. 며칠 후 새로운 반려견과 보호자가 찾아옵니다. 어서오세요. 정인의 동물병원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강아지 성대수술 좀... 이번에는 럭키라는 반려견의 성대수술을 하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죠. 반려견 성대수술이란 성대에 이상이 있어 치료의 목적이 아닌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수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밀집된 거주 환경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웃들의 민원으로 인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수술이죠. 이에 유정쌤이 이야기합니다. 강아지의 짖음에는 많은 정보들이 달려있으므로 수술보다는 훈련을 통해 교정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고요. 친절히 자신이 아는 강아지 훈련사의 명함까지 건네주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보호자에게 옆에서 듣고 있던 서정쌤이 이야기합니다. 보호자님이 원하신다면 성대수술 해드리겠습니다. 보호자는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성대수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은 강아지를 위해 구강접근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 수술은 회복이 빠르고 절개를 하지 않고 구강을 통해 성대에 접근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수술이 빨리 끝나서 입원도 필요 없고 실밥 제거를 위해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짖는 걸 못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짖는 소리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짖는 행위를 하지 못해 우울해하는 등 정신적인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죠. 보호자분이 원하시는 만큼 맥시멈 기준 40, 30, 20% 설정하여 얼만큼 줄일지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상이 수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호자나 수의사 둘 다 하기 싫은 유일한 수술이 바로 성대수술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동물 입장에선 목소리를 잃는 것이며 수의사는 수의사의 기본 정신인 동물 애호 정신의 치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안락사다움으로 하고 싶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형 주거문화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럭키 보호자님 전에 같은 고민을 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강아지가 짖는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저는 교육을 권장했었죠. 그 보호자와 강아지에게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그건 당사자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교육으로 빨리 개선되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늦게 개선되는 강아지도 있는 법인데 그 보호자님 같은 경우는 교육 성과가 쉽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속된 이웃과의 마찰로 이사 또 이사. 그렇게 6번째 이사를 마쳤을 때 보호자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사에는 장사가 없네요. 그러시고는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성대수술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수술이 잘못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 뒤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안 보인다면 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빠르게 수술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서정쌤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은 럭키의 보호자는 신중히 고민 후 수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럭키에게 미안한 마음은 평생 지켜주는 걸로 갚겠다고 하죠. 유정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럭키는 수술대에 올라갔고 수술은 서정 선생님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는 아직도 이 수술을 찬성할 수 없다. 다만 수술 다음 날부터 럭키네가 행복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 수술로 행복해진 건 누구고 불행해진 건 누구일까? 어렵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보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서정쌤과 유정쌤 둘 중 차마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답한 마무리는 의도한 전개인 것이겠죠. 어찌 보면 보호자 또는 수의사 둘 중 한 명을 빌런으로 설정하여 자극적인 연출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쉬운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자극적인 연출보다는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진심으로 동물과 보호자를 생각하는 두 주인공의 대립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데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처음 리뷰를 하기 앞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12%네 어쩌네 하면서 꺼낸 이유가 작품의 에피소드 하나하나들이 반려동물을 키워보면 한 번쯤 닥치게 되거나 고민해봤을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작품을 읽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서 이 작품의 가치는 훌륭히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반려동물 키우는 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려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작품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노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